예, 반갑습니다.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찍어서 올릴 계획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한동안 또 못 찍었네요. 오늘은 우리가 강남 바닥 혹은 이런 마케팅 바닥에서 일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판단 기준, 돈 벌어야 된다고 이 바닥에 나왔는데 과연 우리가 돈을 벌 어떤 판단력을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오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먼저 우리가 돈을 투자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에 출근할 수도 없고 돈을 또 투자해서 무슨 사업을 벌릴 수도 없어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플랜 속에서 우리가 투자 수익을 내는 그런 입장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건데, 과연 그 투자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내가 이거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객관적인 생각, 그 생각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객관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바닥에 이제 나오면 통상적으로 다단계냐 다단계가 아니냐, 다단계면 다단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다단계는 이제 좋아한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초기에 좀 고생을 하고 나면 내 뒤에 온 사람들 때문에 내 수입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장점, 이 장점 때문에 우리가 다단계를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싫어한다면 자꾸 사람을 끌고 와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단계를 싫어하면 방판 구조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투자에 대한 이익금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구조, 이게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또 허점은 없는지, 또 그럴 때 어떤 투자 플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 먼저 우리 다단계부터 볼까요? 다단계. 다단계는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줄 마케팅. 들어봤어요? 한 줄 마케팅? 네, 한 줄 마케팅. 기왕이면 좀 진한 걸로 해야 되는데, 한 줄 마케팅. 한 줄 마케팅 하면 강점이 뭔가요? 한 줄 마케팅. 한 줄 마케팅 강점은요, 내가 자리만 차지하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나한테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 이게 이제 장점이죠. 이런 장점은 또 다른 단점을 예고하고 있죠. 어떤 거냐면 제한된 매출로 점점 많은 사람이 나눠 가지게 된다는 단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한 줄 마케팅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만 돈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한 줄 마케팅을 지나서 이제 두 줄이 있죠. 두 줄, 바이너리. 두 줄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둘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데, 이 한 줄은 네가 좀 해줘. 여기서 말하는 니는 누구죠? 스폰서라고 하나요? 아니, 먼저 한 선배 사업자를 말하나요? 같은 말인가요? 네. 어쨌든 정보를 나한테 직접 준 사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정보를 직접 줬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위에서 일하던 그 누군가가 한 줄은 좀 맡아줘. 그걸 뭐 스폰서 라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함정이죠. 그건 사람을 유혹하는 데 도움은 돼요.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쪽이 이제 스폰서 라인이라 하죠. 스폰서 라인이라고 하면 이쪽 라인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 줄은 계속 내려간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가능한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각자는 B 라인만 한다는 건데, 한쪽 라인만 한다는 건데, 또 이쪽 라인에만 신경 쓴다면 이쪽 라인이 결국은 약해지지 않을까요? 네. 다 다른 사람들 미룬다면 그 라인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스폰서 라인은
이 라인이 아니고 이 라인인가요? 이 라인 스폰서 라인인가요? 그러면 이 라인을 해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그럼 스폰서 라인이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나는 스폰서 라인이 있고 내 B 라인만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잠깐은 위로는 되겠지.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내 한쪽 라인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쪽 라인이 약해져 있던 현상을 본 적은 없나요? 만약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면 열심히 해보진 않아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한쪽을 열심히 키워봐야 이쪽에 하던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조금 사업을 하다 보면 바이너리도 두 줄 마케팅도 내가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한 줄이 탄탄하게 내려가서 여기서 뻥 터졌다 하더라도 한 줄을 마지막 한 줄을 키울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한 줄은 내가 키워야 되는 라인인데 나를 보고 과연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줄까요? 내가 제대로 못한다면, 내가 능력이 없다면 그 한쪽 줄이 클까요? 그거는 착각 아닌가요? 내가 능력, 돈에 대한 능력이 있든가 혹은 실력에 대한 능력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계속 도와서 또 뻥 터지도록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럴 수 없을 때 과연 사람은 나를 믿고 내 라인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설사 이게 스폰서 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편 라인을 키운다는 것도 녹록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B 라인 키우는 것도 어렵던데 못하겠던데 결국은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든 어떤 환경이 부족하든 어떤 문제로 문제가 생겨요. 또 바이너리 마케팅에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과부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말로 N가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불될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돈을 나눠야 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배당받는 돈의 비율은 낮아진다. 이거 이해가세요? 그래서 바이너리가 부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 플랜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 왜 플랜을 바꿔? 난 플랜 바꾸는 게 싫어. 그래서 물어요, 대표에게. 여기는 플랜 안 바꿀 거죠? 대답은 하죠, 안 바꾼다고. 근데 사람 수가 늘고 또 그 현재 플랜으로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플랜을 바꾸지 않고서는 또 조직을 한동안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너리 플랜은 플랜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줄이 세 줄은 어떻습니까? 세 줄은 어때요? 세 줄은 이제 거의 세 줄이 넘어가면 능력자들이 하는 플랜, 나머지는 거기에 종속되어서 결국 이제 그 능력자에게 쓰임 받는 정도의 플랜으로 가는 거죠. 심지어 과거에 플랜으로 12줄을 했던 회사가 있었어요. 그죠? A 12줄. 왜 12줄이에요? 기독교 전도 방식, 예수님 12제자 이 개념으로 12줄을 했던 회사가 있었거든요. 다들 아시죠? 어떤 회사인지? 그 회사가 있었어요. 강사라서 A 모사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그냥 그런 회사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게 세 줄이 넘어가면 유니레벨 방식으로 갔다. 유니레벨이 뭐예요? 해바라기. 결국은 이제 내 직추만 자꾸 달아야 되는 그런 구조. 그죠? 그러니까 다단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 유니레벨 해바라기 방식을 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해바라기 방식은 능력자들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을 불러주고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이제 탄생한 게 뭐예요? 돈을 맡겨 놓으면 매일 원금과 이자로
200% 수익률을 만들어주겠다는 300% 수익률을 만들어야겠다. 그걸 계속 재투자하면 또 300%를 해주겠다는 그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들여다보자는 얘기죠. 자, 300% 순환. 이게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기가. 네.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람을 추천하지 않아도 나 혼자 해도 200%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했던 거죠. 이걸 써봤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바로 토큰 환경 아니에요? 그죠? 토큰 환경, 코인 환경. 이제 우리가 뭘 할 때 이제 좀 판단력을 가지고 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한번 이런 바닥에 나와서 한 10여 가지를 해봤다면 이제 똑같은 상황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러진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좀 아까 한 줄 마케팅에 대한 허점도 이해해야 되고요. 잠깐은 한 줄 마케팅이 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더라. 바이너리 보상 플랜 안 바꾼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은 바꾸더라. 바꿀 수밖에 없더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앵커가 떨어지더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식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데 추천하려면 추천에 대한 추천하기 싫어하는 마인드를 추천해야 되라는 마인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추천을 안 하겠다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되죠? 교육을 해줘. 교육을. 세뇌를 시켜야 돼요. 세뇌시키려고 어떻게 했어요? 행사를 데려다녔잖아요. 행사를. 그죠? 한 달에 2번, 일주일에 1번, 혹은 한 달에 1번, 혹은 석 달에 1번 행사를 했죠. 행사에서 사례 발표를 시키고 거기서 나도 저렇게 꿈을 이루고 싶어.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그죠? 멋진 집을 또 집에 집을 새로 사서 사는 걸 보면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아니야, 내가 안일하게 추천 안 하고 소극적으로 돈 벌 일이 아니야. 내가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더 큰 돈을 벌어야지. 라고 하는 마인드를 바꾸는 게 바로 교육이었잖아. 교육의 힘이었잖아. 그죠? 근데 어느 날 교육을 하고 있는데 몇백 명 있었는데 저번 달보다 인원이 더 줄었네. 저번 달보다 인원이 줄었네. 작년보다 절반이 줄었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갔나 봤더니 일로 간 거예요. 일로 갔다. 왜? 이건 사람을 초대하지 않고도 몇 개는 돈만으로도 200%를 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여기 와서 돈을 100만 원 맡겼더니 300%면 얼마가 들어와요? 300만 원. 300만 원 들어오는 거죠. 추천하지 않으면 1년 동안 줘도 괜찮다는 거지. 추천하니까 한 달 만에 300%를 버는 거지.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 추천 안 하는 게 좋아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행사 데리고 다니는 게 싫어서 시작을 했는데 추천을 했더니 한 달 만에 300%를 받아? 훌륭한 직업이네. 돈 맛을. 그러면 자꾸 사람을 이제 추천함으로써 나도 이거를 빨리 땡겨서 받고 싶은 거지. 근데 여기서 저럽지 못한 건 과부하 문제. 들어오는 사람 대비 지급률이 높으면 신규가 투자하는 돈 대비 보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높으면 멈추죠. 근데 이 300% 순환이 이게 좀 무리한 약속 아닌가요? 무리한 약속 아니에요? 그죠? 100만 원 받겠는데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받겠는데 3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작전을 잘 세우면요, 한 1년 동안은 이게 유지될 수가 있어요. 작전을 더 잘 세우면 2년 동안 유지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회사로 퓨처넷, 지금 뭐 망했으니까 얘기했지만 퓨처 거시기 네. 그런 회사들을 보면 한 3년을 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망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그렇다는데.
어쨌든 스페인 회사로 그랬어요. 어쨌든 이제 어떻게 잘 마케팅을 짜서 광고를 보는 행위만으로도 내가 받는 돈이 더 빨리 땡겨서 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니고 사람을 추천해서 자꾸 넣으니까 한 달 만에 뭐 이런 걸 이 이상의 수익을 받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끌었고 거기에는 70억을 번 사람도 있어요. 70억. 한국 사람이에요.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게 3년을 간다 하더라도 과거로 멈출 수밖에 없는 건 사실 그게 광고 봐서 수익이 나오겠어요? 광고 봐서 수익이 나올 리가 없지. 근데 광고 봐서 수익이 나올 것처럼 이제 사람들한테 속였지. 근데 사실은 광고로 돈이 나온 게 아니라 신규 투자에 의해서 그 이익금을 만들어내 준 거죠. 근데 어느 순간 포화 상태가 오면서 포화 상태는 전체 한 국가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그 마케팅에 합류를 하면 포화 상태가 오는지 알아요? 통계 자료를 본 적 있어요? 7%요. 어마어마한 건데 1%면 더 어마어마한 건데 7%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암도, 코도, 그 어떤 마케팅도 전체 시장의 7%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다간 대한민국 정부이 다 하겠다는 생각은 완전 착각이지. 손은 누가 키워? 이거 완전 착각이지. 그죠? 7%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게 지금까지 데이터예요. 그럼 어떤 것도 7%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인프라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좀 위험한 상태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점에 와 있는데 그게 유지가 되면 괜찮아. 예를 들어 가지고 아메 같은 회사는 지금까지 누적 가입자가 1,300만 명. 현재 활동 사업자는 100만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잘 유지가 되고 있죠. 그죠?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 안전한 거지. 근데 무너져 버린다고. 직업 불능 상태로 가버린다 이거지. 그게 위험한 건데 이 선도 순환은 100% 직업 불능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이게 그 어떤 형태로 돈을 벌어준다는 그 모든 말들이 다 사기라는 거. 야, 사기라는 거. 게임을 해서 그 돈을 벌어준다는 거 사기라는 거. 카지노에서 벌어준다는 건 사기라는 거. 또 봇 프로그램이 코인을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벌어준다는 것도 사기라는 거. 이제 나을 때도 됐는데 아직도 이 말에 속는 사람도 있다니 안타까워요. 건강으로 돈을 벌어준다고? 그 말은 어떻게 믿어요? 요즘 건강에 돈을 벌어가지고 왜 여기 1,000만 원 투자한 사람한테 왜 3천만 원을 주겠어요? 투자한 대형 자본가가 다 가져가지. 내가 대형 자본가예요. 사회사를 만들었어. 건강이 하나 발견했어. 그러면 내가 대형 투자를 받아가지고 하지 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투자한 사람한테 왜 300%를 주겠냐고. 상식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 형태를 거의 다 띄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는요, 우리가 가장 많은 피해자를 안고 있는 구조가 코인 피해자 같다. 코인 피해자. 코인 피해자가 많다는 말은 누가 많다는 말이에요? 피해 재단이 많다는 말이에요. 코인 피해자와 피해 재단을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이것도 좀 뭔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과부하 문제라든가 혹은 그 스피드오버로 해서 선착순을 깔다가 보면 느려지는 순간이 오는 거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가장 고민 많이 하는 불법 합법 문제에서 불법에서 합법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든가 또 아니면 이제 뭐
바이너리, 이진 두 줄 마케팅, 혹은 세 줄 마케팅, 이 문제를 또 해결했다든가, 또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어떤 그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또 만들어졌다면, 네. 그건 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면 이런 방식의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피해자들이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는, 복구를 할 때 한 개 재단, 두 개 재단, 세 개 재단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게 피해 복구가 되려면 피해 복구 재단이 계속 유입될 수 있는 형태로 이 플랜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플랜 본 적 없습니까? 좀 찾아보셔요. 저도 요즘 최근 보다 보니까 조금 잘 만들어진 플랜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플랜들이 있다면 조금 더 스터디 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게 들여다보셔요. 과부하 문제를 정확히 물어보시고, 그게 정말 어떻게 해소되는지 보셔야 되고, 또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없을까라는 문제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결된 그런 방식을 우리가 찾아서 뭔가 투자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주변 피해 재단들이 여기 합류하자고 하는 재단이 있을 거고, 합류를 꺼려한 재단이 있을 겁니다. 꺼려한 재단은 아직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서 그럴 수 있고요. 당장은 들어온 돈이 달콤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피해를 주고야 말 건데, 그걸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뭔가 정말 내가 선의의 의도로 재단을 만들었지만, 그 선의의 의도가 결국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뭔가 내가 피해자를 만들 수밖에 없었을 때, 이 내 문제, 내가 정말 이 사업에 성공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 선한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피해 재단들끼리 모여서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재단도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짧게 한번 이 바닥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그 문제점도 들여다봤고, 어떻게 투자해야 안전한지에 대한 간단한 어떤 정보도 드려봤습니다. 다음 내용은 제 2탄에서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한번 정보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